네,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고 경위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 어젯밤 10시 26분쯤입니다. 항공기 화재 관련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밤 10시 34분쯤에 소방당국에서 현장에 도착을 했고 밤 10시 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해서 진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 뒤인 밤 11시 24분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큰 불길이 잡히면서 초진이 나왔고요. 그리고 밤 11시 31분에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네. 현장에는 200명 가까운 인원이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 장비들도 60대가 넘게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항공기 후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탑승객들이 얘기를 들어봐도 뒤쪽부터 이 탑승객들이 대피를 하기 시작했다, 나가야 된다라고 외쳤고 네. 또 매캐한 냄새를 맡았다, 연기를 맡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 항공기 후미 쪽에서 일단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로부터 불길이 번져서 아까 현장 확인한 것처럼 항공기가 사실상 거의 전부 불에 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상자분들은 일단 현재까지 한 2명 정도가 네. 경상을 입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뭐 연기를 흡입했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피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슬라이드를 타고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슬라이드를 타고 밖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탑승객은 항공사 측에서는 170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확한 탑승객은 169명, 169명인데 네. 탑승 정비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네. 이 네. 정비사는 탑승객으로 계산을 통상하기 때문에 네. 탑승객은 총 170명이라고 항공사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승무원분들까지 있었고 다행히 모두 전원 대피를 완료하셨습니다. 탑승객분들도 승무원분들도 모두 다 대피를 하신 상황입니다. 네. 네, 불이 완전히 꺼진 지 이제 약 1시간 30여 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김해공항에서는 뭐 이후에 다른 비행기들이 결항이 됐는지 뭐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이런 소식들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이 화재 여파로 다른 항공기 2편이 지연 운항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에서 대만으로 가려던 이스타 항공기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는 진에어 항공기 등 이 2편이 각각 한 40여 분 정도 지연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해공항 운항 시간이 밤 11시까지여서 이후에 다르게 어떤 출발하거나 도착한 항공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29일인 오늘 이 김해공항의 항공기 운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공항공사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네. 저희가 뭐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 화재 사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문가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규입니다. 네, 원장님 TV를 통해서 이제 그 사고 현황을 조금 짚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그 뭐 전달해 드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혹시 이번 사고 관련해서 조금 다른 사고와 달랐다든지 아니면 좀 비슷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뉴스를 보고서 충분하게 이 사고에 대해서 뭐 분석하거나 그럴 시간은 없어서 네네. 제가 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일단 처음에 얘기 듣기로는 항공기 후미에서부터 화재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동영상을 보니까 후미 쪽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보통 거기에는 APU라고 해가지고 보조 동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공기가 보통 출발하기 전에는 APU로 시동을 걸어서 전기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여압되는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뭐 발생한 사진을 보면은 또 그쪽은 또 멀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소화된 상태에서 보니까 동체 위쪽 부분이 다 이 화재가 발생해서 네. 많이 좀 이렇게 불이 붙은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화재 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지상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건 흔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승객들 전원이 다
무사하게 탈출했다고 하니까 승무원과 승객들이 다 일단은 무사하셔서 다행이고 일단은 화재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구체적인 사고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그 동체 후미 꼬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보조 동력 장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기적인 문제로 발생한 화재 같다라고 분석을 뭐 지금까지 전해진 바를 근거로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네. 막상 지금 이 소화된 항공기의 형태를 보면은 네네. 오히려 그쪽은 그렇게 크게 손상을 입은 것 같지 않네요. 그래서 네. 오히려 조종석 뒤쪽까지 항공기 위쪽이 다 이렇게 전소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APU에서 발생한 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네. 안 그러면은 기내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승객들이 가지고 들어간 네. 그 기내 어떤 화물 중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길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제 뭐 그 비행기가 다 탄 영상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비행기 위쪽이 모두 이렇게 녹아내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렇게 비행기 화재가 발생을 하면 상당히 높은 열이 발생을 할 텐데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타나요? 그러니까 고온의 어떤 그런 그 발생할 어떤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네네. 그 최근에 이제 비행기들이 점점점 이제 이 발전을 하면서 이 점점 소재를 경량화하거나 복합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화재에 좀 취약한 어떤 그런 면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고르게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네. 더군다나 이제 지상에서 네. 그거는 굉장히 좀 사실은 드문 예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화재가 항공기 날개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이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항공기 날개 쪽에는 이 엔진 위쪽으로 해서 다 연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홍콩행 비행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도 부산 홍콩이면은 이 정도 비행기면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연료도 아마 거의 완전히 차 있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운항 중이 아니고 지상에서 정차돼 있는 모습이라서 정차돼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좀 비교적 고르게 번졌다고 할까요? 2차 폭발 위험이 없었던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처음에부터 사진 봤을 때는 그 항공기 위쪽 화재 부분은 그렇게 많이 이 화재가 전소가 되지 않고 천천히 연기가 나면서 이제 소방차가 이미 출동을 했는데도 왜 앞에까지 계속 이 소화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뭐 내부에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불꽃도 보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전선만의 어떤 화재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화재 전문가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진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보실 때 비행기 화재 사고에서 이 정도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완진하기까지의 1시간 정도면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평가를 내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체라는 게 그 안에 승객들이 타고 있는 그 안에 부분과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그 표피 사이에 모든 전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그 라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런 화재를 발생하게 되는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들은 역시 좀 정밀 분석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소화 시간의 적절성 여부는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화재가 발생한 게 일단 공항이지 않습니까? 네. 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화재에 대비한 설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초반에 30분 정도는 초진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계속 초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 큰 불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전해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초반에 화재에 큰 불길이 잡히지 않은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공항에는 대부분의 공항이 다 이제 소방 시설이라든가 소방차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항 어떤 그런 규모나 여기에 따라서 소방 등급도 다 결정이 돼 있고, 부산공항 같으면은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충분한 소방 시설이나 장비가 갖춰져 있을 건데요. 네. 초동 이 초기에 일단은 소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글쎄요, 30분이라고 하니까 그 시간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항 소방 시설만으로는 부족해서 아마 외부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소화를 했던 걸로 제가 여기 화면상에도 보고 다른 정보에서 보니까 확인이 되는데, 네. 상당히 조금 그래도 오래 걸린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 그 불길보다 어떻게 보면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항공기 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튜브와 같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열로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화재 피해를 입기보다는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연기나 이런 이 독성 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더 피해가 오기가 쉬운데, 네.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바로 시간 내에 탈출을 했기 때문에 승객이나 승무원들이 피해가 훨씬 그래도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대피 절차 같은 어떤 그런 규정들은 좀 명확하게 마련이 돼 있나요? 그건 아마 항공사별로 다 준비가 돼 있을 거고, 평소에 승무원들이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전에도 다른 상공사 사고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90초 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모든 항공기가 소형기건 대형기건 간에 이런 화재라든가 긴급 탈출이 필요할 때는 90초 안에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훈련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다 탈출이 됐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래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무척 다행인데요. 이 사고 난 이 항공기 기종을 보면요. 에어버스 기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일반적으로 여객기로 많이 사용되는 기종 중에 하나죠? 에어버스 321인데요. 네. 무안에서 났던 보잉 737과 같이 321 정도, 이 정도 비행기면 비슷한 사이즈고요. 네. 세계적으로 가장 또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 에어버스 기종이 이제 기령이 17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비행기로서 연식이 오래된 편인가요? 저희가 보통 이제 노령화됐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네. 15년, 17년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연식은 됐다고 보여지죠. 근데 그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거를 결론을 벌써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예, 아직은 17년이 됐다 해서 그것 때문에 화재하고 직접 연관을 맺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비행기에는 이제 항공유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보다 폭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화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큽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점화될 수 있는 그 온도는 좀 더 높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일단은 항공기의 날개 전체에 그 연료를 가득 싣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날개까지 만약에 이런 열이라든가 이런 화재가 전파가 됐었다면 사실 굉장히 큰 폭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까지는 일단 전이가 되지 않았다. 예, 만약에 거기까지 갔다면 굉장히 큰 폭발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부도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소식 보면요. 정부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한 상태인데 항공기의 화재는 소방당국이 단독으로 화재 원인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항공기라는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먼저도 관련됐었지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같이 또 조사에 또 관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같이 또 관련된 부문하고 같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김해공항 항공기 화재 사고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까지 전해진 어떤 그 사실들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원인은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원장님께서 네.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피해 수습 그리고 원인 이렇게 구체적인 좀 절차를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제가 한 3분 정도 탈출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는 여기 기사에서는 확인을 했는데 네. 보통 사실은 이 슬라이드로 대피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보통의 어떤 그런 것 훈련받은 승무원은 훈련받았지만 승객들이 훈련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승객들이 보통 이제 슬라이드로 대피를 하다가도 약간의 뭐 찰과상이라든가 이런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어떤 치료라든가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긴급하게 막 그 사고라든가 이렇게 대피를 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또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 그런 쪽까지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지켜봐 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뭐 분명히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뭐 섣부른 어떤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 피해 보상이라든지 구제 이런 것은 또 바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항공사별로 이제 어떤 뭐 프로토콜이랄까요? 그런 뭐 규정이라든가 이 부분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준해서 항공사가 다 이제 처리를 할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까지 아직 언급하기는 조금 이제 이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승객들이 다 안전하게 대피를 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항공사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기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사의 기본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네. 네. 화재가 발생한 지 3시간여 정도 지난 상황인데 그러면 뭐 정부 차원의 어떤 국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언제쯤 좀 접할 수 있나요? 글쎄요, 뭐 지금 막 이제 뭐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제 초도 보고랄까 발표 언론 브리핑도 일단은 발생에 대한 어떤 그런 간단한 브리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원인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네. 경상자는 3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셨을 때 항공기 화재 사고 측면에서 이 정도 피해라면 좀 어느 수준이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승객이 한 170여 분 계신데 거의 네네. 만석이라고 했을 때 다행히 조기에 빨리 탈출해서 한 3분 정도 경상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어떻게 경상이라도 어쨌거나 좀 부상 입으신 분한테는 죄송스럽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네. 일단 승객들이 큰 어떤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비행 중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조종사나 승무원이 최우선으로 이 수습에 나서겠지만 이 여객기는 이제 공항에 계류 중이던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뭐 정비사라든지 공항의 안전관리 담당자라든지 이 담당자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비행 중이 아니고 지상에서 일단은 비행을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네. 이런 소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거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항 당국의 이런 시스템들이 비상 대응 절차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이 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탑승객이 애초에 169명이라고 전했는데 이제 170명으로 좀 정정이 됐거든요. 이 중에 네. 한 명이 이제 일반 승객은 아니고 항공 정비사라는 분이 포함됐다 그래요. 그 네. 항공 정비사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이죠? 보통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정비 업무가 다 마무리되니까 네, 보통은 기내에 정비사가 있을 이유는 없는데 네, 이분이 어떤 사유로 그 시점에 거기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비행기가 완전히 도어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정비사가 있을 수는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도어를 닫고 엔진을 시동 걸고 하면은 정비사가 다 내려야 되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전 단계에 아마 정비사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뭐 사실은 좀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인규 네. 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님 전화 연결 함께했습니다. 전문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경국 기자 연결해서 계속해서 좀 연결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또 알아본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꼬리 부분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한 걸 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었던 정기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방금 그 통화 원장님 말씀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조사 결과, 조사가 화재 원인이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한다. 아직은 어떤 원인을 섣불리 우리가 추정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비행기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전자장비들 네. 그리고 여러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방 당국의 어떤 단독 조사만으로는 화재 원인 파악이 좀 어려울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항공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사고 수습 본부를 꾸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고 현장에 이 부산지방 항공청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고 수습본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이 좀 정리가 된 만큼 완전히 나온 만큼 구체적으로 소방당국과 관계당국이 구체적인 좀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소방 관련된 브리핑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도록 공항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연결해 항공유가 보겠습니다. 실려 있었습니다. 저희들 주안점은 항공유 저희들 그 특수 소방에 있는 무인 방수탑차 외에 특수차를 활용하여 항공유가 화재의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승객분들께서는 뭐 꼬리부터 앞쪽으로 불이 이어붙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화재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진화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 설명해 주시죠. 저희 소방이 도착했을 때는 화재 꼬리 부분부터 동체 중간까지 화재가 확대되어 있었으며 저희 승객들은 이미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승무원들과 함께 대피된 상태였습니다. 추정이겠지만 내부에서부터 불이 붙었다 혹은 뭐 어디서부터 불이 시작됐다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차후 화재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대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폭발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진화 과정에서는 폭발이나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혹시 에어부산 측인가요? 아니면 승무원인가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승무원이 최초 신고자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측에서는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최초 신고는 승무원이 하고 나머지 화재가 발생했다는 그 접하고 나중에 에어부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 119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엔진 쪽에서는 발화 흔적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엔진에서는 발화한 적이 없습니까? 엔진 쪽에 발화 흔적은 없습니까? 엔진 쪽의 발화 흔적은 나중에 추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도착했을 때는 꼬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동체 중간까지 연소가 확대되어 있었으며 꼬리 부분 인접까지 화재가 연소 확대하고 있습니다. 35,000 파운드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다는 접하고 저희 소방대가 집중적으로 저희들 특수차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집중 방어를 하였습니다. 항공기 동체 윗부분이 불에 녹아서 타사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진화 작업을 위해서 임시로 개방을 한 건지 알겠습니다. 일부는 화재로 인해서 연소가 된 부분이고 일부는 저희들이 개방한 부분입니다. 투입된 소방 대원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몇 대, 어떤 차량? 저희들 그 소방차는 70여 대 이렇게 동원이 됐고 인원은 140여 명인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소방차 방수로 할 수 있는 소방차가 한 40여 대 그리고 특수차 저희들 무인 화계 방수탑차 등 특수 굴절차 고가차 활용해가 한 3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어쨌든 승객들 대피 후에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승객들은 저희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다 이렇게 대피된 상태였습니다. 따로 뭐 화재 진화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공항 화재에 대한 저희들 일단은 공항 화재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뭐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기 전 착륙하다가 이렇게 하는 매뉴얼도 있고 착륙할 때는 저희들은
그 항공기를 통해서 비행기가 불시착할 때는 바닥에 홈이라든지 다량의 이렇게 불이 이렇게 동체하고 마찰이 적게 할 수 있도록 뿌리고 나중에 전체 소방력을 동원해서 화재 진화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건은 저희들 매뉴얼 상으로는 홈을 저희들 가지고 있는 홈 소화 약재라고 있습니다. 약재를 활용해서 화재 진압에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있습니다. 질문하시고 혹시 인명 피해 그걸 물어보시죠?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요 오늘 최초 브리핑 다음에 다음 브리핑은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 현재는 다음 브리핑은 시간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잉 조사한 다음이라는 거죠? 예. 관계기관 합동조사 이런 거 지금 예정된 거 있습니까? 관계기관 합동조사 유관조사 같은 거 예정된 거 지금 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지금 부산으로 급파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나중 정확한 사항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차후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보건소에서 또 언론을 보도하겠습니다. 성함이랑 지금 한번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아까 기자실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현황 보건소장님 들어가겠습니다. 소속 전환부터 얘기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서구 보건소장 직무 대리하는 보건소 예방의학계장 정현주입니다. 어제 1월 29일 에어부산 정박 중인 항공기 승객 169명 탑승한 정박 중인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탈출 과정에서 찰과상 등 경상자 3명이 파악이 되었고요. 승객 중에서 경상자 3명이 파악이 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밖에 승무원들 연기 흡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평가를 지금 재평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승무원에 대해서 지금 승객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승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송 여부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은 그럼 재판단된 게 지금 이송되는? 네, 맞습니다. 슬라이더에서 내려온 거 가르치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찰과상 등 경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 흡입 피해는 승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제일 오래 남아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왜 승무원들이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브리핑 듣고 왔는데요. 네. 김동학 부산 강서소방서 현장 대응단장에 따르면 이제 항공유가 화재의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진압에 최선을 다했고 또 화재 꼬리 부분부터 동체 중간까지 화재가 확대됐다. 저희가 사고 초반에 동체 후미부터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화 과정에서는 폭발이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35,000파운드가량의 항공유가 양 날개 쪽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는데요. 네. 소방용수 외에도 이 폼이라고 하는 이 소화 약재로도 적극적으로 화재에 진압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 강서 보건소 관계자가 이제 경상자 3명으로 집계된 것 같다. 이렇게 인명 피해 상황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김동학 단장 방금 전에 있었던 브리핑에 따르면 항공유가 화재의 연소나 확대되지 않도록 진압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항공유가 실제로 전부 연소를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항공기 연료가 이 날개에 주로 실리게 됩니다. 네. 35,000파운드 정도라고 했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단위를 좀 바꿔보면 15,000kg 이상의 연료가 날개에 지금 실려 네.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날개까지 실질적으로 불이 번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가 커지고 폭발 사고까지 우려가 됐기 때문에 소방당국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했다라고 브리핑을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소방당국에서는 항공기가 전소했다고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날개 항공유 부분으로는 이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이 소방당국이 최대한 조치를 했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화재가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네. 지금 비행기 모습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아까 여러 약재를 네. 사용했다. 소방 용소와 함께 그런 네. 브리핑이 있었는데 진화 작업을 벌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진화가 다 끝난 다음에 영상도 조금 보여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행기가 실제로 저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비행기 날개 쪽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네. 실제 이곳에 항공유가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항공유가 모두 연소가 돼서 확대가 됐다면 사실 저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날개 쪽이 이렇게 물론 타긴 했지만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만 봤을 때는 저희가 항공유가 완전히 진화하지 않았다, 불이 붙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소방당국이 아무래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했다고 설명하는 만큼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사진도 아마 이 날개 쪽, 항공유 쪽으로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방 용수를 좀 네, 분사하고 그러네요. 있는 모습으로 네. 추정이 됩니다. 지금 네. 내부 쪽은 불길이 빨갛게 이 기체 내부가 타고 있는데 날개 쪽은 좀 방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소방 용수를 분사하는 모습인 것으로 네. 추정이 되고요. 다행히 그를 통해서 이제 항공유까지 만약에 불이 번졌다면 폭발이라든지 굉장히 좀 추가적인 큰 피해가 더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방당국에서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이 날개까지는 불이 확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지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그 화재가 발생한 곳이 크게 연소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 붙는 양상을 보이는데 네. 저희가 그 화재가 발생한 비행기 영상을 보면 꼬리 부분부터 앞쪽까지 조금 고르게 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저희 제보 주신 분들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후미 쪽 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것이 공통된 이 탑승객분들 내지는 목격자분들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왔던 초기 영상을 봐도 항공기 좀 뒤편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영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아무래도 불이 항공기 앞쪽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항공기 기체 내부를 타고 이제 항공기 위쪽을 완전히 태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후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불이 앞쪽으로 좀 계속 확대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서 있었던 이 브리핑 같은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정보가 종합된 다음에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언제쯤 다시 전해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원인 파악이 이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진화 작업이 완료가 된 만큼 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신 것처럼 항공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장비입니다. 네, 전자장비도 많이 들어있고 굉장히 여러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소방당국에서 단독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아까 소방의 브리핑에서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으로 네. 급파가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소방당국과 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그리고 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아무래도 같이 합동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초기적인 내용이라도 이 추정되는 화재 원인이 파악이 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브리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계속해서 화재 당시의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상당히 큰 불꽃이 피어오르면서 이 검은색 연기가 이렇게 위로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관계자들을 부산으로 급파했다고 조금 전 현장 대응 단장의 브리핑에서 내용 소식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확한 상황은 아마 추후에 또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있을 어떤 절차라든지 네. 그리고 이 항공기 화재 사고로 인한 여파 등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국토교통부가 이 김해 공항에서 발생한 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관련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현재 항공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는 이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네. 본부가 사고 수습 이후에 어떤 정확한 화재 원인이라든지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같은 것들을 꼼꼼히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시도 지금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장 등 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현장으로 급파를 해서 사고 수습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 당국의 어떤 조사와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지원 작업 등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 오늘 화재 사고로 인해서 항공기 2편이 지연 운항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네. 오늘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공항 이용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미리 공항 공사 측이라든지 확인을 하신 이후에 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170명의 탑승객이 있었고 그중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해서 경상자가 3명이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